오늘은 실제로 서연고 합격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어떻게 입시 준비했고 어떻게 또 합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 실제로 들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고 멀리서 왔죠? 우리 친구부터 한번 자기소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약학과에 재학 중인 김유진입니다. 고등학교 이름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화성 반월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반월고 다닌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서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고등학교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 국제학부 경제학 전공하고 있는 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있는 권성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인 송민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서울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면 수시 모집 지역 균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고 그다음 정시에는 지역 균형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고 이렇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은요. 학교당 2명까지 이제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죠? 졸업 예정자만. 그러니까 재수생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서류평가 1단계 있고 2단계는 1단계 성적이랑 면접.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있습니다. 3합 7. 3합 7이고요. 국수 영탐. 이렇게 해서 3개 영역 7등급 이내까지 돼야 합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일반 전형인데요. 우리 지선이는 서울대 뭘로 갔죠? 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균 받은 거죠. 네네, 그렇죠? 지금요. 그럼 지균 받으려면 화성고에서 몇 등 한 거죠? 네, 저는 화성고에서 전교 2등으로 지역균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화성고 이따 모의고사 성적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화성고 고1 들어가면 6월에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1등급이 전교생의 50%입니다. 전국 모의고사 9등급 기준에 2등급까지가 80%입니다. 근데 거기서 전교 2등 한 건 굉장히 잘했죠. 우리 지선이 어느 학원 나왔죠? 네? 학원 어디 다녔죠? 엠코드요. 네. 그럼 종합전형을 썼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지선이 학생이 만약에 그 지균 말고 일반 전형. 어땠을 것 같아요? 붙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일반 전형도 자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리고 뭔가 수시보다도 정시를 화성고 특성상 정시에 더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다가 운 좋게 수시가 합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네. 정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었다. 근데 실제 정시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자신은 있었다. 정시에서 2등급 나온 과목이 있나요? 네, 제가 첫 교시에 엄청 긴장을 해서 한 번도 국어가 그런 점수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국어가 딱 1등급 마지막 2등급 첫 번째가 나와서 사실 정시 성적으로 갔다면 당연히 서울대는 못 쓰는 성적이었고 그래서 사실 약간 연세대 수시 쓸 때도 이제 수능 이전에 면접 보는 전형은 약간 납치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기지만 납치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쓸 정도로 정시에 자신이 있었는데도 사실 그 날 하루에 결정이 되는 거고 아무래도 고3은 정말 어린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그 컨디션과 그 멘탈이 그거를 이겨내기에는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수능이 끝나고 정말 절실히 깨달았고, 그래서 항상 후배들이나 과외 받는 친구들한테도 늘 끝까지 내신을 챙겨라. 그게 마지막에 너의 대학을 올려줄 것이다. 라고 맨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믿을 게 못 된다. 맞나요? 살짝 저의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밀려 쓰는 학생들도 있고 언어 영역이 어려워서 멘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서지선은 멘탈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사실 뭔가 내신 시험에서는 밀려 쓴다던가 뭐 예상치 못한 성적을 받은 일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또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항상 안정적으로 나왔어서 뭔가 당연히 잘 볼 거라고 혼자서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날 당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이러다 전국 1등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생각도 했었나요?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고3 후반부 9월 모의고사 때부터 많이 약간 정신적으로 무너졌던 것 같아요. 뭔가 6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전체에서 하나 틀릴 정도로 되게 안정적이었는데 9월부터 살짝씩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9월, 10월 모의고사 계속 좀 낮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 압박감이 사실 마음속 밑에 있었는데, 그거를 뭔가 직시하지 하려 하지 않고 당연히 그냥 괜찮을 거야 하다가 수능도 원하지 않는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시험들에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3년 동안 채워서 결과를 내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화성고에서 전교 2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 그렇죠? 전교 등수가 이제 안 되면 뭐 수시로 서울대 쓰기도 어려우니까. 일단은 뭐 서울대를 가려면 그래도 전교 3등까지는 해야겠죠. 왜냐면 1등이 양보를 했죠. 양보가 아니고 1등이 직윤을 안 썼죠. 네. 저희 전교 1등이 자신은 직윤보다 일반 전형이 더 자신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비범한 친구였어가지고 제가 직윤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히 저는 직윤을 쓸 수 있었던 케이스고, 사실 문과 하나, 이과 하나 주는 경우였다면 저는 이제 직윤을 못 쓰고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확실히 더 부담이 크죠. 특목고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1등이 의대를 간다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3등 안에는 들어야 이제 직윤 자격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지선이 때도 면접이 있었나요? 네, 저희도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면접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은 이제 면접이 일반 전형에 비해 훨씬 약간 쉽다라는 점에서 일반 전형보다 훨씬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전형은 이제 주어진 제시문을 정해진 시간 안에 읽고 들어가면 교수님께서 그 제시문에 관한 질문을 하셔서 어느 정도 정해진 답도 있고, 그 답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크게 친구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 균형 전형은 생기부 기반 면접이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생기부랑 자소서 기반으로 나에 대한 질문을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히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편이고, 시간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 전형이 거의 20-30분 동안 볼 텐데, 지역균형 전형은 저때 10분 안으로 끊기는 면접이라 엄청 수월하게 하고 왔다는 생각도 들었고, 나중에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면 거의 다 약간 결과는 정해져 있고, 지역균형 전형 면접은 정말 과락이 없는지, 아니면 정말 말을 못하는 친구가 없거나, 아니면 정말 잘하는 친구가 혹시 있는지 정도를 체크하는 거라고 입학사정관을 하셨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들으셨죠. 지역균형 전형은 면접이 크게 당락을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지선이처럼 말을 잘하면 뭐 면접이 센 전형을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면접의 비중이 크지 않은 전형을 노리는 게 맞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할 게 아니고 면접 학원을 다니면 되죠. 우리 지선이 면접 학원을 좀 다녔나요? 저도
뭔가 학원을 주기적으로 다닌 건 아니고 사실 수능 끝나고 곧 면접이었어가지고 저는 일회성으로 봐주는 면접 학원을 갔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큰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정말 엄청 났었는데 사실 거기서 뭐 제대로 봐줬다라는 느낌은 거의 없었고 아무래도 재시험 면접이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 준비해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많이 가고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는데 정말 지역균형 전형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오히려 뭐 예전에 나를 보셨던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께서 예상 문제를 추려주셨던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윤 정도는 저 정도 이제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대신 일반 전형은 면접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단기로 하는 거 말고 좀 장기적으로 잡고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수능 끝나고 잠깐 하는 게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니까 서울대 가실 경우는 미리부터 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고3 그 정도 되면 그 학원에서 연습하는 건 사실은 실제 그런 액션을 연습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킬을 그러니까 자신감적인 부분을 연습하는 거지 근데 서울대 정도 면접이면 실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진짜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알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런 부분 뭐 책을 깊이 있게 읽는다든가 논리적인 사고를 좀 끝까지 추적해서 공부를 해본다든가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쌓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은 이 정도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일반 전형인데요. 여기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머님들? 졸업자 또는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그러니까 꼭 재학생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도 써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생기부가 없는데 어떡하죠? 이게 늘 저는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저처럼 생기부가 없는 경우는. 근데 저것도 없을 건데 고등학교에 가도 제 생활기록부 성적이 안 남아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몇 년 지나면 폐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추천이 필요 없고 학교장 추천이 필요 없고 자기가 그냥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시 모집에서 일반 전형. 얘는 이제 면접이 좀 더 강화가 되고요. 아무래도 비율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면접이 어렵고.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애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아예 어떤 범위에서 나온다고 30분 내외 답변 준비 시간을 주고 그러니까 재시문 면접이죠. 실제 면접을 15분 동안 보는 겁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뭐 그런 똑똑한 학생들 가려 뽑는 거에 도가 트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들 또 거기에 근데 정말 교수님이 봐도 똑똑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뽑히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뭐 수학, 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뭐 물리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리학과를 갈 건데 물리에 관한 제시문을 이제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물리 잘하는 애들이 뽑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과 쪽은 답변 준비 시간도 한 45분이니까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서울대가 수능 초기에 서울대뿐만 아니라 94, 95년도에 본고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넘어갈 때 94, 95년도 딱 2년만 본고사를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대 본고사 수학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본고사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학은 당연히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아이들이 수능 수학 출제 범위가 수학원 수학2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근데 여기에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수능 범위와 관계없죠.
내가 수능에서 확통 선택했다고 면접에서 확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미적 기하까지 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능은 네가 선택 과목 한 거는 나는 모르겠고 우리 서울대는 다 물어볼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즉 서울대 가려고 하는 학생인데 내신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으면 서울대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즉 서울대를 가려면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내신에서 이런 선택 과목들이 이제 지금 중3 학생들이 많으니까 중3은 또 교육과정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중3은. 그래서 막 이런 걸 선택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피해갈 길이 없다. 서울대는 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면접에서 물어본다는 건 뭐죠? 생기부에서도 이거 보겠다는 얘기죠. 생기부에 이거 없으면 그래 뭐 넌 1.0이고 그건 난 모르겠고 넌 아웃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선택 과목이 없으면. 물리도 보세요. 뭐 있죠? 투 과목 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물리학과 관련 학생은 물리 2 선택해야 됩니다. 적어도 서연고 정도를 가려면 피해 가시면 갈 길이 없습니다. 서연고 정도는 무조건 정면 돌파해야 갈 수 있는 대학이다. 사실은 뭐 건동홍 밑에 그런 대학들은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 수능 최저도 좀 피하고 안 봐도 되는 과목이 있고 이렇지만 서연고 정도 되면은 모든 걸 다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 정시 모집이 우리 학생들 때는 서울대 2, 3학번은 있었고, 그쵸? 지선이 때는 이게 없었어요. 정시인데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네, 이게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학교당 이것도 2명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당 2명 추천을 받죠. 수능 60, 교과평가 40. 수능이 60이고 교과평가 40. 그래서 서울대 정시의 가장 큰 변화는 23학년도부터 있었는데요. 교과평가가 들어갑니다. 정시에서. 교과평가 환산법을 보고 해석하면 정시에서도 지역균형의 교과평가는 수능 성적 서열을 뒤집을 수 있다. 왜냐면 어차피 수능 성적대가 비슷한 애들이 쓰잖아요. 어차피 상위 3% 이내 아이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과를 너무 망친 아이들은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 보면 국어가 100%, 수학이 120%, 사회 80%. 수학이 항상 가중치가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시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100이 아닙니다. 뭐를 제일 잘 봐야 돼요? 수학을 가장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부터는 어떻죠? 감점이 1등급은 감점 없고 2등급부터 아래처럼 이제 차등 감점하는 겁니다. 우리 지선이 때도 이거는 똑같았죠. 영어 감점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선이는 영어는 어떻게 준비했죠, 그럼? 저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학교 때 했던 영어 공부로 사실 고등학교 3년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외웠던 단어라든지 그때 외웠던 문법이 사실 영어는 그냥 좀 더 어려운 지문, 좀 더 복잡한 문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전 학년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수학은 학년별로 위계가 있는 과목이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생각 안 날 때마다 조금씩 단어들 체크해 주면서 계속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어차피 정시에서도 감점제고, 그렇죠?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죠. 대신 수시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저를 맞추는데 굉장히 좋은 과목이니까. 그렇죠? 정시에서는 그렇게 큰 변별력을 가지진 않는다. 뭐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습니다. 한국사 먹고 1등급 맞으려고 막 밤샌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2외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2등급까지는 감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영수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거고 영어랑 한국사 제2외국어는 등급별 차등 감점 방식을 적용한다. 정시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군 일반 전형은 이제 일반 전형입니다. 정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거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고요. 그래도 교과가 좀 들어갑니다. 일반 전형도 교과가 일부는 들어가지만 뭐 그렇다고 뭐 수능 성적을 완전히 뒤집는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아까 했었던 방금 전에 있었던 정시 전형보다는 좀 적은 비율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선이 때는 이게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 수능이죠.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수업을 다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실이 붕괴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즉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5등급 밑은 안 뽑겠다 이런 얘기겠죠. 네가 아무리 수능 준비를 하더라도 내신 4등급까지는 맞춰야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변별력이 적은 편입니다. 그다음 전년도 이제 전형 결과인데요. 수능으로 했을 때 정시에서 이 정도 성적을 과목별로 받아야 100분입니다. 100분이 70% 컷. 그랬을 때 이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한 뭐 97.8% 평균 100분위가 국어, 수학, 탐구 했을 때 평균 100분위가 97.8%, 뭐 98.3%. 어쨌든 상위 2% 안에 들어야 서울대를 간다. 정시로. 전국 상위 2% 안에 들어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전국 상위 2% 안에 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재수 3수생들이 계속 끼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의 1등급을 그러니까 수능에서 과목별로 1등급을 가져가는 비율 중에 60%가 재수 3수생이 60%를 일단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이 정도 퍼센트에 드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이과도 뭐 99%, 97%, 좀 낮은 과가 그나마 이제 9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세 개를 평균 낸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머님. 97, 97, 97 그러면 상위 3% 같죠? 세 개를 다 97 맞는 애들은 상위 1.5%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분위가 전국 3%, 3%, 3%, 세 과목을 다 3% 이내 들면 걔는 종합으로 따지면 1.5%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평균으로만 해놓은 거니까 이거보다는 사실은 훨씬 잘해야 되는 거죠. 서울대를 가려면. 그 다음에 뭐 사범대들도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범대 중엔 그래도 화학교육과 물리교육과 이런 데가 조금 낮은 편이죠. 그렇죠? 한 전국 상위 5% 정도 하면은 그래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요거는 네,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입학전형 한번 볼까요? 우리 고대 학생 누구죠? 아, 고대. 자기소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고 저는 학교 추천 전형이랑 학업우수 전형 2개 다 썼는데 둘 다 붙었습니다. 둘 다 붙었어요. 대박이네요. 권성고는 일반고죠. 그렇죠? 일반고고. 네. 망포역쯤에 있습니다. 망포역 있는데 권성고 학교 수준은 이 지역 이동탄 요 지역 일반고 정도 학교 수준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면 그냥 1등급이 전교에 한 4% 정도 있고 전국 모의고사 1등급이 전교에 4% 있고 2등급이 한 12% 정도 있고 고1 6월달 기준으로 그 정도 있는 이동탄에 있는 평범한 일반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M코드 학원은 몇 년 다녔죠?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3년 다녔습니다. 보면 중3 때 제가 이렇게 레벨을 보니까 되게 낮은 레벨 다녔는데, 그쵸? 그때 왜 낮은 레벨이었을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수학학원을 다니다가 그때 약간 수학의 실증을 느껴서 학원을 그만둬버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수학을 이제 성적을 잘 못 받고 거의 받아보지 못한 점수들을 받고 나서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M코드에 다녔는데, 그래서 처음 입반했을 때는 반이 조금 레벨이 낮았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한 50번째 반제 중에 세 보기 한 45번째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밑에 되게 밑에 반인데 거기서 고려대를 갈 수 있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노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네. 내신 성적은 얼마 정도 나왔죠? 저는 아마 여기서 제일 낮을 것 같긴 한데 1.76 나왔습니다. 오. 그럼 반에서는 1등? 반에서 한 2, 3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 3등? 1.76이면 못하는 반 1등이고 잘하는 반 2등이고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반 1등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반 1등은 현역 때는 경인교대 갔다가 반수에서 경희대 한의대 갔어요. 한의대 갔어요? 네. 아, 권성고 대단하네. 3등은 어디 갔어요? 반 3등은? 근데 저는 사실 다른 애들 성적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반에서는 중경외시? 약간 이 정도 3등 정도가,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수능은 최저를 어떻게 맞췄죠? 저는 국어 2등급 첫차 타서 2등급 받고, 국어 2등급? 네. 그리고? 수학은 3등급 받고, 네. 영어 1등급, 네. 한국사 1등급, 탐구 2과목 1등급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춘 거네요. 네. 본인이 수능 최저 안 맞췄으면 대학 어디 갔을까요? 근데 저는 최저가 6개 중에 5개가 최저였어서, 근데 4, 7은 못 맞췄어도 3, 6은 맞춰서 학교 추천 전형으로 갔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을 준비 안 했으면. 수능 준비 안 했으면요? 그럼 중앙대, 경희대 이 정도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1.76이니까 중앙대, 경희대. 거기도 가면 잘 간 겁니다. 그렇죠. 수능 최적 없이 간다면 거기 가도 잘 간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수능 최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권성고가 수능 최저를 맞추기에 뭐 그렇게 썩 좋은 학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때요? 네, 맞아요. 애들이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하는 애들이 소수고 다들 자거나 딴짓하거나 해서 수능 최저 맞추기에 좋은 학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능 최저. 그러니까 내신 따기는 괜찮지만 공부 분위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는 어렵다. 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시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공짜 점심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값싸고 맛있는 소고기가 없듯이 입시에도 공짜가 없다. 저는 늘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서영고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뽑고 싶은 대로 완전히 그물망처럼 조금이라도 부족한 아이는 붙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최저 잘 보시고 근데 권성고에서도 최저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지역이랑 똑같은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노력에 의해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따로 수능 최저를 준비했을까요? 저도 사실 학교에서는 다들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저도 동아리에서 쉬는 시간에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끝나면 따로 독서실 다니면서 밤새가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 공부는 따로 또 준비를 했고, 네. 그다음에 학업우수 전형도 4, 8, 그쵸?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좀 달라요. 학교 추천 전형은 3합 7인데 이제 서울대랑 똑같죠. 근데 학업우수 전형은 또 4합 8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데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4합 8이랑 3합 7이랑. 저는 저 때는 학업우수형이
탐구가 상위 한 과목이 아니고 평균에다가 4합 7이었거든요. 4합 7. 네, 압도적으로 학업 우수형이 어렵다고 느꼈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 보면 근데 그래도 학교 추천형이 더 쉬울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이 최저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지금도 최저에 대해 부담이 굉장히 있거든요. 맞죠? 이 고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 충족률이 50%입니다. 50%. 그러니까 50%는 이거를 못 맞춰서 일단 탈락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중3 밑으로는 내신이 어떻게 되죠? 5등급제로 바뀌니까 수능 최저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갖고는 변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4합 7, 또 앞에 거는 3합 6 또는 3합 5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수능으로 오는 것보다는 조금 봐줄게.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셔야겠죠. 그렇죠? 한 3합 5까지는 될 것 같아요. 3합 6, 3합 5.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논술 전형도 4합 8이니까 뭐 논술만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수능 최저 우리 민서 논술도 한번 준비해 볼 생각 있었어요? 저는 논술은 자신 없어서 생각은 안 했었어요. 아예 생각을 안 해봤다? 네. 논술을 한번 생각해 본 우리 친구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논술 아예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최저학력 기준의 반영, 구체적인 반영 방법, 뭐 1.5로 평균을 낸다 이런 것도 있고, 탐구는 반드시 2개 응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자료에 다 있으시죠, 어머님들? 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 아까 이제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650명 뽑고요. 학교당 12명. 그럼 건선고에서는 몇 명 썼어요? 사실 이것도 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아마 많이 안 썼을 거예요. 한 3, 4명 정도 썼을 것 3, 같아요. 4명? 그 중에 몇 명 붙은 것 같아요? 2, 3명 붙은 것 같아요. 2, 3명. 건선고가 전교생이 몇 명 정도 되죠? 몇 반까지 있었어요? 저희 13반까지 있었어요. 한 반에 한 30명 있었어요? 네. 아, 건선고도 규모가 좀 있는 학교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앞에서 이제 설명됐던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영 교과 보면 전교과예요. 그럼 잘 못한 과목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 1, 2학년 때까지는 고려대를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서 주요 과목만 열심히 하고 이제 기술 가정이나 이런 과목은 사실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조금 후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1, 2학년 때는 잘 안 챙겼다가 3학년 때 부랴부랴 챙긴 케이스예요. 네, 이런 걸 알았으면 미리 좀 챙겼겠죠. 네.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다 전교과잖아요. 내신 반영 과목이.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영고만 따로 하는 겁니다. 서영고 밑에 다른 대학들은 주요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영고를 가려면 다 잘해야 된다. 그 전교과입니다. 전교과. 그리고 뭐 기술, 가정, 한문, 그쵸? 네. 음리체는요? 제가 음악은 어떻게든 음악 미술은 어떻게든 할 것 같은데 제가 체육을 진짜 못해서 체육은 그냥 B 받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신 점수 돌려봤을 때 좀 감점이 된 것 같아요. 체육 때문에? 감점이 되긴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유의미하게 감점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 정도면, 그쵸? 그리고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는 것도 알았어요? 네, 그건 알고 있었어요. 1학년 때부터? 네. 1학년 때는 고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1학년 때는 사실 제가 고대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고대는 안 찾아봤고 2학년 때부터 살짝씩 찾아봤어요. 지금은 어머님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서 이런 프린트 있잖아요. 집에다 항상 여기저기 놔두세요. 손에 걸리면 보게. 그쵸? 아이하고. 그리고 학원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뭐냐면 연고대, 뭐 서울대 이런 데 탐방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학원이. 그래서 토요일 이럴 때 아이들 모아서 버스로 이제 갔다 옵니다.
우리 친구들 때는 없었죠. 네, 우리 친구들 때는 없고 지금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학업 우수 전형.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최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 적합 전형. 모집 인원은 527명이고요. 계열 적합 전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열 적합 전형은 일단 최저도 없고 생활기록부를 많이 보는 전형이라서 아마 제가 입시 준비했을 때는 계열 적합형은 무조건 특목고만 간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저는 도전은 안 해봤어요. 이 면접 이게 좀 부담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수능 최저도 없고, 네. 그다음 면접도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평가하는 거고, 좀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우리 지선이도 고대 썼나요? 네. 고대는 뭘로 썼어요? 저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썼던 것 같은데 사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서울대 연대만 붙었고 고려대는 오히려 사실 화성고가 되게 고려대랑 약간 고려대가 화성고를 되게 좋게 봐주고 연세대가 잘 안 봐주기로 유명한데 맞아.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입시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면접도 안 봤잖아요. 저희 때는 코로나여서 면접이 이렇게 대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녹화해서 올려서 제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연대랑 서울대는 가서 봤는데 고대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서 네. 참 이상한 게 면접도 안 봤는데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다행히 그때가 서울대 결과 나오고 확인한 거여서 괜찮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울대부터도 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막 하니까. 그다음에 정시 일반 전형. 근데 여기 정시로 간 학생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맞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정시로 서울대 입결 보여드렸죠. 근데 서울대랑 고대랑 큰 차이 없습니다, 어머님들. 어차피 제가 보기엔 1% 차이, 뭐 0.5에서 1%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대가 100분이 98이면 고대 97입니다. 그냥 97.5 이 정도지 뭐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정시로도 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현역 때는. 그래도 이제 정시에서 이렇게 모집 인원 1,090명, 18명 이렇게 뽑고 있고요. 수능 100%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반영 영역을 보면 국어 200, 수학 240, 과학 200. 영어, 한국사 이제 등급별 감점 적용. 이건 똑같죠. 그렇죠? 고대도 정시에서는 수학이 가중치가 가장 높고 영어,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정시에도 교과 우수 전형이 또 있어요. 아까 서울대에도 그런 게 있었죠. 내신을 반영하는 정시가 있었죠. 고대에도 내신을 반영하는 정시가 있어요. 우리 민서 갈 때도 이게 있었나요? 전 사실 정시를 생각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정시 아예 생각 안 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학생부 교과가 20% 들어가는 이런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에도. 근데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까에 비하면. 정시 일반 전형에 비하면 모집 인원이 아주 많지는 않다. 여기도 이제 정교과입니다. 정교과 들어가는 거고. 네, 이렇게 고대까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우리 유진이 반월고에서 내신이 얼마였죠? 저는 1.1 초반대였습니다. 1.1. 1.1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자, 1.1이다. 일단 유진이가 내신 위너네요. 1.1. 근데 이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선생님은 참 짠하기도 한데, 그쵸? 1.1이면 어느 정도 돼야 1.1이죠? 11111 맞죠? 다 1에 어쩌다 2. 이래야 이제 1.1이 나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는 없었을까요? 내신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그래도 내신이 수행평가도 보고 중간 기말을 보고 그게 다 합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간이 좀 망하더라도 수행을 잘 보던가 기말에서 좀 커버를 하면 되니까 오히려 수능 준비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수능이 그래도 수학 1등급 나왔네요. 네. 가영. 통합 통합으로 해서 1등급? 네. 수학 1등급 손 들어보세요. 수능에서 여기. 네네. 반월고에서 수능 1등급 맞기 정말 어려운 건데요. 그쵸? 네. 맞죠? 근데 어떻게 따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 M코드 학원을 열심히 다녔고요.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제가 잘하는 편이어서 좀 기분이 좋아졌다가 사실 학원에 오면은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좀 주눅 들어서 가고 약간 그런 편이었는데 학원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내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수능 수준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등급은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수능에서. 야, 진짜 잘했네요. 저 한양대 약대잖아요. 한양대 약대, 그쵸? 네. 1.1에 수능 최저 다 맞추고. 수능 최저 얼마였죠? 한양대 약대가? 3합 5였는데 3합 4로 맞췄었습니다. 3합 4로. 그 약대에는 만족해요? 저는 입학할 때부터 약대를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또 어디 있었었죠, 학교? 저는 한양대 약대랑 직어국 약대 그리고 한양대 공대랑 고려대 공대 썼습니다. 붙은 데하고 떨어진 데는 어떻게 돼요? 한양대랑 고려대 공대는 다 붙었고 전남대 약대 붙었고 나머지 직어국은 내신이 더 높아야 돼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요. 한양대 약대하고 직어국하고 한양대 약대를 붙었는데 왜 직어국을 떨어지죠? 직어국 최저는 3합 7, 3합 6, 3합 7이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최저 등급을 맞추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내신이 더 높았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전 현상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내신이 어느 정도 안 돼도 근데 1.1이 떨어지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 거점국립대 그쵸? 거기 약대들은 1.1보다 더 잘하는 1.03 이런 애들이 오는 거겠죠? 그쵸? 1.1이 떨어집니다, 언니. 그러니까 저희 약국에 가면 약사님들한테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1.1에 수능 최저하고 고려대는 무슨 전형으로 썼죠? 학업 우수형이었던 것 같아요. 학업 우수형? 교과 전형이었어요. 그러면 거기도 뭐 수능 최저 다 맞췄고 그쵸? 그럼 반월고에서 전교 1등이었죠, 그쵸? M코드 학원 보니까 처음 들어올 때 중2 때부터 수능 때까지 다녔죠? M코드 학원에서.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친구도 한 50번째 반째 중에 한 30번째 반? 이 정도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중2 때. 왜 M코드 학원 다니게 됐죠? 원래는 동네에 있는 작은 학원을 그래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선행도 많이 나가지 않았고 배우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가지고 한 번 중학교 때 수학을 50점 받고 안 되겠다 해서 옮겼습니다. 중학교 어디 다녔죠? 저 그냥 동학중이라고 동네에 있는 중학교. 동학중에서 근데 50점 맞은 적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중3 때 반점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중3 때 반점 올라가고 나중에 M4까지도 올라갔어요. 그쵸? 네. 그렇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쵸? 반 올라갈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다 올려주셔서 사실 레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알아서 올려주는구나. 근데 방학 때 특강 이런 거를 해야 다음 과정 점프가 될 텐데. 네. 들어서 그걸로 조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리 잘해도 과정이 너무 선행이 안 돼 있으면 레벨 이동에 좀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려주고 싶어도 딴 애들은 몇 번씩 했으니까 이제 못 가는데 그럼 방학 때 선택 특강을 계속 꾸준히 한 거죠. 네. 선택 특강 말고 따로 뭐 그럼 레벨을 올라가려고 학원을 다니거나 이랬나요? 아니요.
따로 인강은 좀 했어요, 인강으로? 인강도 안 들었었어요. 학원 특강만 해서? 네. 아, 대단하네요. 그리고 공교롭게 우리 지금 2, 3학번 3명은 고3 때 수학 선생님이 다 한 명이었죠. 김정민 선생님한테 다 배웠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유진이는 왜 특목고는 안 갔을까요? 아니면 여기 화성고나 세마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중학교 때 성적으로 가능하긴 했는데 가면은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았고 그냥 일반고 가서 잘하자라는 마인드로 그냥 일반고를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코드에서는 중2 때부터 뭐 중1도 마찬가지, 특히 중3 때 되면은 학교 선택 설명회를 계속 해드려요. 학교별로 모의고사 성적대가 어떻게 나오고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학원이 잘 되려면 원래는 특목고 많이 보내고 비평준 많이 보내면 아, 저 학원이 좋은 학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은 제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갖고 학생별로 이렇게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학생은 화성고 가서 잘하는 아이들 속에서도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일반고에서 안정적으로 따갖고 가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건 성향도 있고 그 아이의 현재 수학이나 영어나 심화 정도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저희가 고교 선택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나중에 또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중3 어머님들도 많으신데 혹시 진짜 궁금하다 하시면 학원에서 수학 레벨 테스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희 학원이 뭐가 있냐면 이 학생이 중3 때 무슨 반이었는데 고1 때 6월에 모의고사 몇 등급이 나온다. 이게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 와서 중3인데 지금 예비 고1인데 와서 테스트를 보면 수학이 이 정도면 고1 때 모의고사 몇 등급입니다.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뭐 특목고를 가실 거냐 아니면 비평준 좀 센 고등학교를 갈 거냐 이런 걸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희 영통 본원은 일요일에 국영수 모의고사를 다 봅니다. 그리고 그거 국영수를 다 알려드리거든요. 여기 이제 뭐 수학만 일단 보셔도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나. 이나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라는 국제학부에서 경제학 전공하고 있는 윤인아라고 합니다. 이나는 보라고등학교 나왔죠? 네, 맞습니다. 보라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언니? 저 민속초원 있는데 앞에, 그쵸? 거기 보라동에 보라고 있어요. 보라고등학교 학업 수준은 여기 이 지역 동탄 일반고 중에 조금 떨어지는 정도의 학업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서 연대를 간 거는, 그것도 언더우드 학부는 저는 진짜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연세대 언더우드 학부를 보라고에서 가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이 부분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는 전 교과목을 다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부이고요. 그 입학 전형도 특기자 전형으로만 뽑는데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모두 영어로 봐야 하는 전형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죠? 저는 아까 언니가 말한 대로 저도 중학교 때는 이미 다 1등급에 맞춰놨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서 그 외로 더 또 언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막 그 프렌즈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원어민 과외도 계속 받으면서 사실 저는 이런 전형이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영어에 관심이 더 많아서 뭐 장문 과외나 스피킹 과외를 받았던 건데 그게 또 이런 입시 전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1등급이라는 게 중3 때 1등급이라는 게 고3 수능 기준으로 1등급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수능 고3 시험지를 출력하셔서 한번 풀려보시면 됩니다. 나이를. 지금 1등급이다 그러면 이런 언더우드 특기자 전형을 한번 준비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회화나 작문까지도 계속 꾸준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살다 온 것도 아니죠? 네, 그냥 국내 중학교, 국내 고등학교 다녔고 영어는 다 한국에서 배웠어요. 국제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살다 온 것도 아닌데
가보니까 어때요? 언더우드 가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 한 절반이 한국인이고 절반이 외국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그 재외국민 전형으로도 많이 받고 그리고 그냥 외국인 학생들도 정말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외국인이 들어오기가 조금 더 쉬운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뭐 수업 들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그런 곳이고 또 네 그렇습니다. 한국 학생들 중에 그럼 일반고를 나온 학생이고 외국에 살다 오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학부가 사실 300명인데 그 중에서 저랑 같은 루트로 나온 친구 한 명밖에 못 봤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그러면 뭐 공인 시험을 작년에 이제 한번 뭐 본 게 있죠. 어느 정도였죠? 이렇게 막 준비를 열심히 해서 본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떤 프로그램 지원하고 싶은데 공인 성적이 필요하다고 하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가장 빠른 날짜로 해서 봤었는데 그때 토익 900점 정도. 그 준비 안 하고 그냥 봐도 토익 900은 나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기자 전형인데 수학학원은 왜 다녔죠? 저는 사실 특기자 전형이 있다는 게 지원할 때 돼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3 9월에 이 학부의 존재를 알았던 건데 그래서 당연히 그 전까지는 그냥 그 학업 우수 전형이나 이런 교과 전형으로 갈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정말 언어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영어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다 보니 중학교 때 막 아까 50점 그러셨는데 저는 진짜 60점대가 거의 그냥 보통 60점 그리고 공부해서 막 거의 80점, 90점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있던 차에 고등학교에 갔는데 이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느껴서 고등학교 때부터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온 거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원 다니고 내신이 몇 등급 나왔나요? 수학이? 저는 수학은 계속 1등급이었어요. 전체 내신은요? 전체 내신은 제가 1.2 초반 그러니까 그냥 모든 과목 다 더해서 과목 수로 나눴을 때 1.2 초반이었는데요. 저희 학교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긴 하거든요. 좀 표준 편차가 되게 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고려대 지원할 때 그 계산식 돌려보니까 1.4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기자로 갔다고 해서 영어만 잘한 게 아니고 어차피 내신이 1.2네요. 그쵸? 근데 어때요? 특기자 아니었으면 연대 붙었을까요? 제가 사실 다른 전형도 하나 썼는데요. 그거는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디 썼었죠? 저는 서울대 교과 나 서울대 일반 전형 썼는데 사실 제가 전교 1등이었는데 다른 문과 2등인 친구가 더 서울대에 적합하다고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줘서 직윤을 못 받아. 근데 제가 봐도 좀 못 갈 것 같았고 그리고 고려대 학업우수 학교장 추천 전형 이렇게 썼고 연세대도 교과 전형을 썼고 성균관대까지 썼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떨어졌고 연대 언더우드랑 성대만. 성대 붙었어요. 그러니까 보니 뭐 성대도 그런 거예요. 성대생들은 자기가 뭐 물론 아니지만 연고대생들이랑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한 끗 차이로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는 지금 언더우드 학부 잘 붙은 거. 성대는 무슨 과 썼었죠? 사회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썼었고. 네. 그럼 수능과 내신 다 관리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학습 관리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수능보다는 내신에 좀 더 집중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내신 할 때는 정말 수학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자신 없던 과목인데 엔코드 교재만 풀었던 것 같아요. 교재가 워낙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고 우리 학교에서 킬러로 내는 문제랑 비슷한 유형들이 되게 많았어요. 교재 자체에.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 수능 저는 정시로 갈 생각이 거의 전혀 없었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 내신과 수능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내신을 열심히 했더니 모의고사 점수도 그래도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학 킬러 문제들이 보라고가 좀 있으면 그거는 학원 교재에서 거의 다 나왔나요? 네, 거의 다. 이게 저희 학원 이게 자랑은 아니고 뭐냐면 저는 성격이 그래요. 제가 수학 강의하다가 이제 지금 대표이사지만 저는 강사 때부터 그 학교 시험지 있으면 제가 이제 그 문제 어려운 거 한 3문제거든요. 어차피 이 평균적인 일반고는 어려운 문제가 3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어느 문제집에나 다 있어요. 뭐 대한민국 모든 문제집에 기본서에 다 있는 문제들이고 3문제만 어렵거든요. 그 3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야 돼요.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한 3년치를 다 찾으면 패턴이 나와요. 아, 이 선생님이 뭐를 보는구나. 아, 이 선생님 교재 뭐를 보는구나.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 저희 학원은 그래 다 찾아냅니다. 그거를. 보라고 하면 보라고 거 담당 선생님이 있고 뭐 반월고 하면 반월고 담당 선생님이 있어서 그걸 다 찾아냅니다. 안 찾으면 제가 퇴근을 안 시켜요. 그날 찾아야 선생님들 퇴근할 수 있거든요. 찾고 그럼 저희가 그걸로 다음 내신 대비 교재 때 그런 걸 이제 계속 넣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나는 학생부 관리는 어떻게 했죠? 저는 학생부 관리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웬만하면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서 최대한 많이 참여했던 것 같고 사실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어느 정도 가고 싶은 분야가 정해져 있었어서 그거랑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다 하면 뭐 외부 활동이라도 다 참여했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학생부 관리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일단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일단 내신을 우선적으로 챙겼고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이과니까 수학이나 과탐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서 수업 내용과 연결시켜가지고 담길 수 있도록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유진이 M코드 이제 여기 뭐 영통에서야 워낙 다 뭐 저희 수원 용인에서는 M코드 학원 유명하지만 동탄에서 어머님들이 잘 모르세요. M코드 학원이 어떤지. M코드 학원의 장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신 대비 문제집이 좋았어요. 왜냐면 그냥 내신 대비 그냥 문제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시험지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반월고 적혀 있고 시험지 형태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좀 더 공부할 때 일반 문제집이랑 달리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공부할 수 있었고 그때 뭐 타이머를 잰다던가 하면은 시간 분배 연습까지 할 수 있어서 실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번 유진이 옛날에 상담 기록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담임 선생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봤거든요. 김태평 선생님 기억나요? 중학교 때? 네. 상담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진이 시간이 부족해서 직접 라이딩 내신 직보 때. 네. 선생님이 직접 집까지 태워다주고 그랬나 봐요. 네, 좀 먼 편이었어가지고 출근하실 겸 같이 태워다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헌신적인 면이 있으신데 다 태워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학생이 내신 때 직보 내일 수학 시험인데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바쁘니까 아마 태워다 주시고 태워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이거 질문들 한번 물어봤을 때 유진이가 M코드의 다양한 레벨에 대해서 적어준 게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일단 다양한 레벨이 있으니까 저한테 맞는 제 수준에 맞는 반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일반고이다 보니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약간 학교에 가면은 자만심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제 학원에 오면은 잘하는 친구들과 수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경쟁력 있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심화 문제들을 풀면서 내신 고득점도 유지하면서 수능 준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선이도 M코드 학원 오래 다녔는데, 그쵸? 몇 학년 때부터 다녔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수학학원으로 여기에 왔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안 변하고 다녀서 사실 그 이후로는 수학학원이라고 할 만한 곳을 다니지를 않았어서 고등학교 때는 사실상 거의 M코드가 제가 다녔던 거의 유일한 수학학원입니다. 제가 계속 말할까요? 네. 뭔가 제가 계속 이렇게 다녔던 이유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너무 여기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되게 바쁜 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조정해서 꼭 오고 싶었던 이유도 제 개인적으로 여기 선생님들에 대한 애정과 감사가 정말 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일을 뭐 학원 알바라던가 아니면 과외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얼마나 M코드 선생님들께서 그냥 단순히 학원쌤과 학생의 관계를 넘어서 그 추가적인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셨는지를 이제는 조금 그 사소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중학교 때도 항상 수업이 끝나면 약간 원장님께서 혹시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은 없으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걸 원장님이 또 따로 체크를 해주실 때도 많았고 정말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배웠었는데 그 선생님들 모두 다 너무 설명도 잘해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질문을 해도 사실 이제 과외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가적인 시간을 써야 되는 게 마냥 기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어린 제가 느끼기에 엄청 쌤이 나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네?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친절하고 항상 시간을 쏟아주셨던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여기서 10to10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10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는 그런 걸 겨울방학에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물론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지만 거기서 질문을 받아주셨던 조교쌤들까지 정말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학원 알바를 하다 보니까 조교쌤들 중에도 수학 문제 질문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풀어보거나 답지 보거나 아니면 막 사실 약간 많이 까먹으셔서 설명 못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M코드에 계셨던 조교쌤들은 정말 얼마나 원장님이랑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뽑으셨는지 정말 문제를 가져다 주면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바로 풀어주는 게.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셨던 그 모든 사소한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은 너무 잘 느껴져서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하자면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뭔가 학원을 그만두고 싶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기숙사에 가야 되기도 하고 고등학교 공부는 혼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컸어서 그만두게 됐었는데 그때 정말 그 1학년 내신에 쓸 수 있는 자료들을 엄청나게 챙겨주셨거든요, 담임 선생님께서. 근데 고등학교 내신은 사실 1학년 때 승기를 뭔가 잡아야 3년이 간다고 저는 진짜로 생각해요. 그래야 포기할 애들은 포기하고 나는 계속 그 전교 1등의 이미지를 처음부터 박아줘야 선생님들도 계속 나를 챙겨주고. 근데 정말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M코드 교재를 그렇게 주시고 항상 질문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지금까지도 너무 마음에 감사하게 남아있어서 언제나 뭔가 학교 쌤들보다도 더 은사님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분들인 것 같아서 저는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좋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여기 학생이 로스쿨 1차 면접 보고 왔죠? 네, 그랬어요. 복장이 거의 이런데. 그렇죠. 서울대 로스쿨 1차 합격하신 거고 오늘 면접을 보고 온 거죠? 네. 그 이제 우영우 변호사처럼. 아닙니다. 네. 그렇죠. 로스쿨 면접도 있는데 오늘 쉬고 싶을 텐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이나도 한번 M코드에서 공부하면서 좋았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완전 옆에 언니가 진짜 제가 할 말 다 해주는데 저도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고요. 제가 사실 그 약간 그냥 교회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안 맞았거든요. 원래 정규 실수랑. 근데도 선생님이 저 배려해서 이렇게 반 배치 두 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도 수업 다 들을 수 있게 항상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뭐 진짜 그냥 수업뿐만 아니라 그냥 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케어 많이 해주시고, 단과 학원인데도 그런 거 많이 케어해 주시고, 그리고 뭐 같은 반 애들이랑 좀 성향이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배려해서 해주셨고, 그리고 또 대형 학원이면은 그냥 이렇게 엄청 한 교실에 밀집돼서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항상 10명 미만? 그 정도 소그룹으로 소그룹 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집중 케어 받는다라는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다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진짜 헌신적이라고 느꼈던 게 시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직접 학교까지 찾아오셔서 간식도 주시고 시험 못 봤을 땐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들이 좋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좋진 않았어서 고려대학교 학업 수영은 어찌됐든 4합을 맞춰야 되니까 수학은 어렵겠다 하고 사실 그 전형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때 따로 상담을 잡아주셔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응원해 주셨던 게 제가 지금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다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느꼈던 장점은 이것도 아까 나온 말이긴 한데 교재가 진짜 유형별로 다 정리돼 있고 학교별로 다 정리돼 있어서 저는 따로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도 교재만으로도 공부해서 충분히 내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고, 진짜 신기했던 예시 중에 하나가 그 전날 직전 대비 때 선생님께서 주신 문제를 풀고 시험을 봤는데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숫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문제는 그냥 안 풀고 기억으로 답 이거였지 하고 풀고 넘어갔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진짜 적중률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재 얘기를 학생들이 했는데 저희가 내신 되면 교재가 몇 가지가 제작되는지 혹시 알아요? 일단 학교별로 다 제작되고요. 난이도별로 또 다 다르게 제작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보통 학원들은 시험 대비 교재하면 한 권 해갖고 한 학년 다 똑같이 쓰거든요. 저희는 한 학년에 지금 영통에서 보통 내신 교재가 40가지가 나옵니다. 학교별로 다 다르게 나오고 또 수준별로 다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반을 그렇게 세밀하게 펼쳐놔서 하니까 반에 맞게 레벨을 교재도 다 따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눈높이에 맞게 수업할 수 있게 하는 게, 왜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 학교 수업이 너무 지루했어요. 제가 뭐 똑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지루해서. 그래서 제가 제일 추구하는 게 우리 학생들 눈높이를 맞추는 수업. 학생들이 시간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쵸? 보라동에서 올라면 왕복 1시간 더 걸리잖아요. 그쵸? 또 씻고 준비하려면 내가 보기 2시간인데 2시간을 걸려서 학원을 왔는데 왕복 대충 가르치면 절대 안 되죠. 그쵸? 학생 눈높이에 맞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대형 학원이지만 대형 학원이죠. 그쵸? 저희 영통에 지금 원생수가 수학 원생수가 3,000명 있는데 그러니까 반이 300개 있는 거예요. 한 반에 뭐 3,000명을 놓고 하진 않겠죠? 30명을 놓고 하진 않겠죠. 그쵸? 한 반에 보통 10명 정도 요 정도 하는데 반이 많은 거죠. 반이 많은 거고 이제 선생님들별로 한 학년만 맞는 거예요. 한 학년만. 딱 한 개 학년만 가르칩니다. 3명 다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웠죠. 반은 다르죠. 그렇죠? 고3 때 한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운 친구들이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뭐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좀 받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또 토요일 밤이니까 불토를 즐기러 가셔야겠죠. 그렇죠? 오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괜찮습니다. 물어보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너무 얘기해 주니까 너무 대단한 학생들이 모시고
것 같아서 되게 이것만 드릴까요? 노래 부르시면 안 됩니다. 다들 이렇게 수시를 목표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형은 다르지만 수시를 목표로 했으면 그 세특 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특을 좀 임팩트 있게 좀그 사정관이 봤을 때 눈에 띄는 그런 세특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신 준비하신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대답해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고려대는 학업 추천이라고 교과 전형도 생활기록부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희대 교과도 썼는데 경희대 교과는 생기부를 안 봐서 떨어졌고 고려대 교과는 생기부를 봐서 재초합한 케이스인데요. 일단 저는 주변에 생활기록부를 챙기는 애들이 진짜 많아서 절대 걔네들한테 밀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이 하지 않았던 활동을 독특하게 풀어내려고 노력했고 또 누가 봐도 선생님이 시켜서 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좀 능동적인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따로 컨설팅 학원을 좀 다녔나요? 아니요, 생기부 컨설팅 학원은 안 다녔어요. 또 그다음 우리 네, 저는 그 장문이랑 회화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영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녹여서 되게 그때 막 뉴스 막 CNN 이런 거 보고 그런 거에 관해서 그냥 저 혼자 주제 글 써가지고 한 10개, 20개 모아서 영어쌤한테 드리면서 저 이거 혹시 활동으로 좀 넣어주실 수 있냐 막 이런 것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냥 있는 활동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입시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기부를 안 본 전형들이 대부분 붙었기 때문에 제가 막 엄청 이렇게 눈에 띄는 그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커트라인은 좀 내신에서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내신을 좀 더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화성고는 사실 정시학교라는 이미지도 강하고 사실 선생님들께서 그런 생각이 엄청 강하시거든요. 내신은 우리끼리 싸우는 거지만 약간 정시는 다른 애들이랑 싸우는 거니 정시가 더 낫지 않겠니? 약간 이런 식으로 정시를 엄청 유도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세특을 챙기는 게 화성고에서 그렇게 막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대신에 화성고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가 뭐냐면 저희는 좀 상위권 학생들은 직접 자기가 세특 내용을 써서 선생님께 가면 그 워딩을 뭐 선생님께서 조금씩 윤문은 하시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대로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세특을 거의 다 제가 스스로 워딩 하나하나 좀 썼던 편인데 물론 이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중점에 뒀던 포인트는 무조건 수업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때 제가 듣기에는 서울대가 약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췄던 건데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문화 연구회라고 해서 이제 뭐 안산이라든지 이런 다문화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뭐 화성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동아리를 했는데 이걸 아무 맥락 없이 이 동아리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진짜 작은 건덕지더라고. 뭐 영어 시간에 이런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이 부분이 너무 인상 깊어서 내가 여기에서 생겨난 나의 탐구점을 더 심화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수업이랑 연관을 지었어요. 수행평가 하나도 보고서 하나도 그냥 냅다 저 난민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하는 건 매력적이지 않고 뭔가 사회문화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주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는데 마침 제주 난민 예멘에 관한 기사를 읽었고 그래서 내가 수업 내용과 연관 짓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사실 대학 교수님들이 보기에는 나중에 친한 교수님들이 말씀도 해주셨지만 솔직히 다 활동은 거기서 거기 같은데 갑자기 이거 뿅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전혀 진전성이 없고 얘가 얼마나 이 수업에서 뭔가 탐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거를 실제로 실행까지 연결을 시켰는지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늘 말씀을 하셔서 항상 저는 수업과 작은 건덕지라도 연결짓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세특 써주실 때도 수업에서 시작했다라고 하셔야 예쁘게 보시지 갑자기 이거 했습니다 가져가면 학원에서 가져온 것 같고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네. 저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요. 내신 성적에 또
반영이 되니까 중요하지만 특히 일반고이다 보니 다른 활동이 많이 없고 수행평가에서 좀 많이 가져다가 쓰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수학 개념을 실생활과 어떻게 이용되는지 수행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저는 이제 생명이나 약학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약물의 반감기라든가 아니면 혈류의 속도, 미분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그런 조금이라도 제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했었고요. 다른 활동이 아니라 수행평가 내용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매년 반복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매년 다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1학년 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2학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2학년 때는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녹여내려고 했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좀, 네. 진로 분야를 언제쯤 정하셨는지, 그리고 저희 아이도 고등학생인데 아직 묵정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요즘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로 결정을 아직 묵정한 아이들한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네, 여기서 이쪽 방향. 일단 저는 문과 이과를 조금 빨리 정한 편이어서 1학년 때는 사실 과목 자체도 통합과학, 통합사에 그냥 국어, 수학, 영어여서 그렇게 1학년 때는 좀 깊게 관심 분야와 연결지을 그런 포인트가 저는 많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2, 3학년에 비해서. 너무 조급함을 가지지 않고 1학년 때는 좀 크게 가다가 2학년 때 뭐 생명과학 1, 뭐 화학 1 이런 조금 구체적인 과목을 배울 때 좀 더 진로와 연결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정치외교학부 진학을 결정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제 최종 목표는 사실 로스쿨이었고, 법대가 없어진 상황에서 어떤 과를 가든 사실 최종 목표에 다가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막연히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언론 분야로 크게 잡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과외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1학년 때 무조건 크게 분야로 진로를 써라. 교수님들도 1학년 때 분야로 쓰는 거 절대 구체성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때 너무 좁혔다가 갑자기 틀어버리면 얘 성적 낮아져서 다른 과 쓰나? 못 써서 쓰나?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1학년 때는 무조건 분야로 크게 쓰고 2, 3학년 때 조금씩 좁혀 나가는데 그것도 딱 적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담임 선생님께서 사회복지학과를 써라. 왜냐면 제가 되게 난민, 이주민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활동이 많은데 이게 물론 외교 분야랑도 연결이 되지만 사실 외교보다는 사회복지학과 조금 더 점수가 낮기도 하고 제가 내신이 1.3 정도인데 제 전 학년도 언니가 이 정도 성적에서는 사회복지학과 간 게 가장 잘 간 것이었어가지고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설득하셨을 정도로 제 생기부는 뭐 사회복지학과에 내도 괜찮고 외교에 내도 괜찮고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도 얘 왜 이 활동 외교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절대 공격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이런 지점에서 얘가 연결이 지어서 결국에 자소서만 잘 만들어낸다면 되는 분야라 처음에 크게 잡고 그리고 결국 내가 했던 활동들은 어떤 것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나는 외교야, 외교에 관련된 활동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때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영향으로 워낙 그 정치외교학과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1학년 1학기부터 계속 쭉 정치외교학과만 썼었는데 그래서 3학년 때 후회를 했던 게 내가 만약에 문과 계열을 썼거나 아니면 다른 상경 계열 아니면 뭐 사회과학 계열로 이렇게 좁혀 나갔으면은 그 안에서 내가 다른 분야를 선택해서 좀 성적에 맞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1학년 때부터 워낙 그냥 한 곳만 계속 파가지고 그게 뭐 이과면은 사실
뭐 전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문과는 그렇게 전공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외교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학부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그 시험을 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막 너무 진로를 급하게 정하면 오히려 더 나중에 부작용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그 배수진을 치고 이러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서 그냥 오히려 그냥 분야 정도는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아직 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굳이 진로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1학년 때는 교대가 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뀐 케이스라서 충분히 바뀌어도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원래는 미디어 학부를 가고 싶었는데 미디어 학부가 워낙 붙기가 좀 힘들어서 저는 미디어 학부 생기부로도 좀 꾸미고 그 다음에 국어국문학과 생기부로도 꾸미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사회학과도 꾸며봤거든요. 어디를 붙을지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좀 저도 여기 과를 꼭 가야 돼 라는 생각보단 이 분야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자라고 마음을 다잡았고 그 다음에 고3 올라가서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가야겠다 하고 조금 더 세부적인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 거의 다 이제 힘드실 것 같아서 요거 설명에 있는 것만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서영고 대입 전략 설명회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오대교 대표님 오셔서 바뀌는 대학 입시 특목고와 일반고 어디가 유리한가 이런 부분 이제 설명해 주실 거고 그다음 계속 이제 설명회들이 있습니다. 밖에 또 나가 보시면 이 안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M코드가 높은 반만 챙겨주는 학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보면 다 기초반부터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중상위권대 입시 설명회도 있고요. 인서울 및 경기 상위권대 설명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별로 다 다르게 설명회가 진행되고요. 영통도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영통도 학생 대학 레벨별로 다 나눠서 이렇게 해드려요. 그래야 이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항상 수능 끝나면 뉴스에 나오시는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님도 오셔서 네, 있고 하니까 설명회 신청하시면 되고 또 저희 뭐가 있냐면 이렇게 프로그램 오늘은 프로그램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얘기해줘서 M코드 학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제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알겠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원이, 그쵸? 근데 학생들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프로그램 따로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프로그램 이제 뭐 시간이 몇 시로 되고 과정 어디고 레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때 오시면 돼요. 매주 화목 1시에는 초등, 매주 화목 2시 반에는 이제 중등, 여기 이제 예비고일까지 포함이죠. 예비고일도 아직은 중등이니까. 근데 12월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여기에 포함되니까요. 이때 이제 오셔서 설명 들으셔도 되고, 나는 그냥 일단 테스트 보고 하겠다. 그럼 그 테스트 종이 다 받으신 거 있죠? 네. 테스트 받으신 거 신청하시면 되고, 순간의 선택이 어머님, 이런 딸내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설명에 잘 보시면 되고, 네. 레벨 테스트, 입반 테스트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저희 학원 뭐 장점은 저는 이거 같아요. 다들 이제 좋은 학원 다니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다들 좋은 학원 다니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쉽게 생각합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선택을 받으면 그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이 영통에서 지금 10몇 년 됐고요. 10몇 년 동안 꾸준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고, 재원생 수가 지금 3,000명이 다니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훌륭한 졸업생들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